유럽 강대국이 식민 통치를 하던 시기, 소말리아는 두 곳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북쪽은 영국이, 남쪽은 이탈리아가 통치를 했습니다. 1960년 6월 26일 북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그리고 5일 후 남부가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해요. 곧바로 두 지역은 통합해 소말리아 공화국으로 출범을 하고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 소말리아가 쏘아올린 민주주의는 여러 아프리카 나라의 롤모델이 되었고 서방 국가의 극찬들이 이어졌어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 아니라 1969년 10년도 되지 않아 당시 대통령이었던 셰르 마르케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날 이 남자는 쿠데타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합니다. 무려 22년이나 말이죠. 민주국가로의 첫 디딤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모가디슈에서 나오는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나름 처음에는 잘했어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항구, 공항을 개설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77년 소말리아가 막장 태클을 타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가난과 내전의 국가가 된 소말리아의 트리거가 된 사건은 바로 오가덴 전쟁. 소련이 부족 국가잖아요. 그 중에서 파워가 막강하고 핵심적인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이 소말리아 외에도 케냐 동부, 에티오피아의 오가덴, 지부티 등에 있었어요. 시아드 바레의 정치가 대소말리아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핵심 부족을 전부 통합시킨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1977년 7월 13일 오전 3시 소말리아군 7만 명이 항공기 40대, 전차 250대, 장갑 수송차 350대, 화포 600문을 동원하여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 오가덴으로 침공합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갔어요. 이 지역의 3분의 1을 장악했거든요. 하지만 소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에티오피아에게 패배합니다. 소련이 에티오피아를 지원해준 이유가 있어요. 지리적 위치 때문인데 에티오피아가 홍해와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의 항구들을 장악할 수만 있다면 인도양과 홍해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소말리아 최대 지원국이었던 소련이 오가덴 전쟁이 터지자 에티오피아 정부의 호의를 얻기 위해 얍삽 빠르게 에티오피아 라인으로 갈아탄 거죠. 무튼 엄청난 지원 덕분에 패배 직전까지 갔던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소말리아는 패배,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말리아가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전쟁하느라 사망자가 엄청 나왔어요. 군인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고요. 공군 전력의 50%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농업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전쟁 배상금이니 뭐니 IMF로부터 돈을 빌렸고 나라의 곳간이 그야말로 바닥이 났습니다. 전쟁도 졌겠다, 돈도 없겠다, 빚만 있겠다. 시아드 바레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일반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했고 국민들은 손가락 빨고 있고 나라는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부족만 몰래 뒷돈 챙겨주고 아니 대놓고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점점 부족들이 빡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고 반정부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정부단체는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수도 모가디슈는 전쟁터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영화 모가디슈의 배경이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1991년 마침내 반정부는 시아드 바레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것은 더 지옥 같은 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를 몰아낸 반정부 단체의 리더가 2명 있었어요. 모하메드 아이디드와 알리 마흐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알리 마흐디가 임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드가 인정하지 않았죠. 당시 두 태양은 모하메드 아이디드와 알리 마흐디였지만 위 두 사람과 동맹을 맺은 무수히 많은 부족과 군벌 세력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아이디드 쪽에서 마흐디의 임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시아드 바레를 몰아내기 위해 하나가 되었지만 소말리아는 다시 여러 부족으로 쪼개져서 부족과 지역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며 이렇게 소말리아 내전이 시작됩니다. 블랙호크 다운 사건 이후 미군도 철수, 내전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정권이 없는 무정부 상태,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부족들, 국민들은 어떤 보호도 치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 가뭄이 찾아와 기근으로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야말로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겠죠.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고요.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3,000km에 달하는 소말리아의 배는 풍부하고 다양한 생선이 많아요. 소말리아가 내전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자 외국 선박들은 소말리아 해안에서 자유롭게 불법 조업을 시작합니다. 불법으로 침범해 어마어마한 수산물을 싹쓸이해 갔어요. 심지어 쓰레기, 폐기물들도 버리고 가버렸어요. 소말리아는 유엔과 국제기구단체에 불법 조업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무정부 상태에 있는 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었죠. 결국 국민들이 해상경비대가 되어 바다를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을 납치, 몸값을 요구해 돈을 받아냅니다. 그 돈은 평생 소말리아인들이 상상도 못해봤을 돈이었어요.
돈 맛을 이렇게 알아버린 거죠. 농업이 붕괴되었고 먹을 것도 없으니 굶어 죽으나 바다에서 죽으나 너도나도 해적이 되었습니다. 소말리아 어부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3,000원 정도 벌어요. 그런데 해적질에서 몸값만 받아내면 평생 먹고 살죠. 3대가 먹고 삽니다. 한때 소말리아에서 신랑감 1순위가 해적이었습니다. 해적으로 번 돈은 배후에서 보호하고 지지하는 부족 세력의 20-30%를 챙기고요. 외국에서 사전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20-30%를 챙깁니다. 생각해보면 배의 항로, 선적 물품 등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뒤에서 지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여관, 장비를 수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동대원들에게 분배가 돼요. 소말리아 해적은 분업화가 되어 있고 조직화가 되어 있고 기업화가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소말리아에서는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해적들은 몸값을 받아내지 못하면 선원들을 다른 나라로 팔아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소말리아에 있는 어린이들 수천 명이 유럽으로 밀수출되고 있어요. 절망적인 삶에 직면하여 미래가 없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수천 달러를 받고 국제 아동 밀매 조직에게 팔고 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매달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25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밀수출해요. 이 어린이들은 복지 혜택을 위해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고 매춘과 노동에 이용당하고 국제 범죄 조직에 팔리기도 합니다.